결혼 5년 차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출산 후 불어난 몸무게 때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만 봐도 우울합니다. 남편도 권태기가 온 건지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요. 게다가 저의 스트레스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건 바로 남편의 여비서. 이게 뭐야? 어린 나이에 날씬하고 예뻐서 한눈에 봐도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여비서는 함께 출장도 자주 다니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남편은 제 생일은 까먹더라도 여비서 생일은 잊지 않고 꼭 챙겨주더라고요. 남편과 여비서의 사이를 의심할 만한 사건은 없었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여비서 때문에 제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이거 그냥 놔둬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한테 말해서 해고시켜야 할까요? 자,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놔둘 거면 고 초록색. 아니다. 남편한테 말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내야 된다. 주변에서 없애야 된다. 한다면 빨간색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와이프. 자, 내가 너무 우와! 아니 이거는 해고까지는 아니지만 남편에게 말은 해야 돼. 말은 해야 돼. 말을 해야 된다. 여기서 예. 가장 특이한 부분은 출장을 같이 다닌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자는 출장은 아니더라도 그 예. 이렇게 예. 왜 사실 지방으로 요즘 다니는 이제 거죠. 미투 사건 이후로 네네. 여비서와의 출장은 다 사라졌거든요. 대기업에서. 그리고 회식도 아니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남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서 두지. 경우는 좀 꼭 죄송한 얘기지만 여비서를 해야 가능성이 되나? 아주 높아요. 남자 비서 두 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로 이제 전출을 시킨다거나 그렇지. 아무튼 옆에 없는 게 낫겠다. 아니 꼭 비서가 꼭 여자 비서여야지만이 된다라는 법이 없잖아요. 얘기했잖아 내가. 네, 남편이 여자가 유리한 왜냐면 수도 있는 우리 거죠. 친구도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고 가까이 있고 그러면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더 말이 친해지죠. 통하면서 더 친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부인한테 진짜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부인이 마음에 걸리고 저렇게 상처를 받는데 차라리 진짜 전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아니 우리 남편 있잖아요. 우리 남편 일 잘해요. 우리 남편 비서. 아니 갑자기 또 구직을 시켜주셔서 예. 거꾸로 생각했을 네. 때 생각해보세요. 제 와이프도 일을 하는데 비서가 굳이 20대 그 잘생긴 키 큰 남자일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키 크고 잘생기면 취직 못해요? 아니 비서를 저는 일을 못하나요? 비서라면 그건 아니지. 더 베테랑인 사람. 왜 외모를 보고 그런 식으로? 아니 이 사람도 부인이 일을 신경 잘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 비서의 능력은 안 보고 외모만 본 거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부인이 외모만 신경 굳이 쓰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 와이프가 싫어해하는 걸 내가 왜 해야 돼? 그래. 부부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회사 일이고 이건 가정 일인데 내 그 비서의 외모까지 이걸 왜냐하면 해줘야 돼? 이 비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또 능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충실히 상사에게 서포트를 해준다면 그게 비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비서가 필요하면 있어야죠.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임성 씨. 아니야. 사라질 텐데. 아니 저 비서 사라질 거야.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다른 비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비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 비서를 자르고 다른 비서를 더 예쁜 더 어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생일을 와이프 생일을 모르고 그 비서 그러니까 그거 나도 생일을 이런 거 걸렸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외모 이런 거 말이야. 떠나서. 그 포인트가 어리고 예쁜 여비서예요. 어리고 예쁜. 뭐 남자분들 비주얼에 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보게 되고 해외 출장도 가고. 가까이 있게 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게 되고 아 오늘 수고해서라고 맥주 한 잔 마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오빠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오빠 되는 거예요. 오빠 결제 좀 해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비서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뭐고 간에 그걸 일단 떠나서 부인이 지금 끙끙 알아놓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도 좋지만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화 반드시 좀 만사성이잖아. 회의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오피스 와이프라는 얘기도 생기고 뭐 그런 거는 인정하지만 세상의 반이 여자예요. 그 요즘 젊은 여성들 거의 다 예쁘고
예뻐요. 아, 남자도 일 그러면 잘해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인이 그럼 비서를 뽑아야 되겠네요? 뭐 나이 많고 뚱뚱하고 이런 못생긴 아니 근데 아줌마를? 굳이 왜 여자 비서여야지만이 되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남자 비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여자도 취직하기 힘든데 왜 그 어렵게 취직한 걸 왜 부인이 잘라요? 자, 그건 아니지. 이게 뭐냐면 비서와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결국은 생각해요. 그거예요. 나 포인트가 그 생일을 비서 여비서를 생일을 챙겨주고 그것도 와이프 이상해. 생일을 모른다는 뭐 게. 그게 뭐 매번 그렇다면 일 잘하라고 아내가 그랬나 보지. 좀 그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 가족 그거 못 챙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도적인 건 절대 아니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게 어찌됐거나 한쪽 주장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우울해진 상황에 상태예요. 예. 그 상황에 있는 와이프의, 한쪽 예. 주장이기 때문에 이 아내의 말만 듣고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이 비서 능력 있는 비서를 또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비서를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이게 객관적으로 양쪽을 다 봐야지만 그거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아내하고 비서인데 뭘 객관적으로 뭘 비교를 하고 뭘 아니, 그러니까 저 상황 자체가 아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근데 오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어요. 아내가 너무 불안하고 싫어요. 그러고 이 영향이 남편한테도 가요. 왜냐면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아마 예민해지고 남편한테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좀 예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이렇게 너무 싫다. 신경이 그건 쓰인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다른 방법을 무조건 써야 얘기를 하고 그거는 저 말이 100% 맞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내 남편을 군대에 보내서 그냥 남자들하고만 살게 해야지. 일방적이더라도 아내 얘기를 존중해줘야 돼. 아내가 약간 입장인데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같은 입장들 얘기잖아. 능력 있고 다 잘해낼 수 있는 비서기 때문에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저런 정도라면은 싹을 자르라는 거지. 지금 걔가 못하고 뭐 걔가 아니니까는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저기 취직하기 어려우네 뭐 어쩌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주고 정말 비서를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냐. 아까 그런 설수진 차원에서 씨 빨간불이야. 그 얘기랑 우리는. 비슷한 게 아까 그 무슨 뭐 찾기로 결국 한 달을 해봤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잘못된 행동이나 뭐 다른 곳을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근데 우리도 꼭 그렇다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부인이 불안해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아기도 낳고. 근데요, 선생님. 그 비서라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친구 찾기는 그냥 무작정 저의 그냥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뭘 하는지 불안한 거고. 근데 여자는 또 촉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됐던 안 됐든 간에 분명히 불안한 거는 무언가 본능적으로 둘이 무슨 사이가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거든요. 이것 또한. 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주를 또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원을 뽑을 때도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여보 아니란다.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 앉혀서 써라. 그게 낫지 않겠나. 일부러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다. 네. 말씀 중에 비서는 꼭 여자여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자이면 또 꼭 안 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은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면 아내의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건 다른 문제로 풀어야지 그 여비서를 해고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직무를 바꿔서 다른 직무를 보내거나 다른 부서를 데로. 바꾼다는 것도 부당한 일이고요. 저건 공과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제를 잘 몰라서 아내 그렇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희망사항은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결정은 남편이 당연히 만약에 해야죠. 정말 의심돼서 잘랐다. 그러면 정말 알시거나 잘 됐다라고 진짜 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이제는 회사 안에 있었으니까 좀 눈치 봤지만 난 잘랐어. 그럼 더 몰래 정말 좋아한다면. 그 생각을 안 해봤어. 저는요 약간 소개팅 시켜요. 그 여자. 누구를? 그 여자. 주변에 남자를. 네. 그렇게 남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저는 CEO 형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여비서와 해외출장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문제가 될 걸 예전에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해외 출장을 비서랑 자주 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부인과 결혼 5년 차인데 권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뭔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팎을 다 잘하기는 어렵지만 부인한테 적어도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상함은 필요한데 하필이면 아내 생일을 안 챙겼어. 근데 여비서 생일을 챙겼어. 이건 문제라는 거죠. 둘 다 안 챙기든가 둘 다 챙기든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는 분명히 제가 볼 때 뭔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조직에서 CEO가 기사나 비서를 쓰는 이유는 직접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생산성이나 효율적으로 봐서 훨씬 낫기 때문에 시키는 근데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편하고 친구신가 봐. 이분은 저도 본인이 좀 기사나 도와줘야 비서를 돼요. 써봤거든요. 본인이 지금 본인이 자존감이 엄청 낮기 때문에 비서가 바뀌어도 또 그 비서에 대해서 딴 거를 알고 피부가 하얀 사람은 너무 피부가 하얘. 난 애 낳고 얼굴 너무 거무튀기한데 안 빠져.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바뀌는 게 하나도 안 되면 남편이 그 회사의 모든 사람을 다 자르고 자기 혼자 있어도 근데 불안할 여기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해고시키는 단어만 빼야 돼.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해고를 못 그쵸, 시키게 그쵸.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편한테 말한다까지만 가는 게 맞다고. 맞아요. 당연히 말할 수 있죠. 와이프를 제일 사랑하면은 일보다는 먼저 와이프를 배려하는 게 걱정을 덜게 하는 게 그게 남자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육진수 씨가 그 비서야.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니야. 오늘 멋진 말 좀 하고 저도 좀 아니야. 만회를 하려고 근데 약간 하는데. 억울하지 않을까? 육진수 씨가 비서. 아니 만약에 육진수 씨가 비서야 저기서. 예. 근데 아내가 생각하는 안 거랑 되지. 전혀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전혀 아무 관계가 아니야. 예. 근데 갑자기 아내 때문에 잘려야 돼 자기가. 그랬을 땐 너무 본인이 받는 피해가 억울하지 않아요? 전 이 멘트는 전적으로 저희 와이프를 들으라고. 예, 와이프를 위한 말인데 아 미안합니다. 아 제가 삐졌군요.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아시잖아요, 제 마음. 같은 입장끼리 왜 그러세요? 예. 진짜 연기자 맞네요. 연기를 저렇게. 진정성이 진짜 진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와이프가 걱정을 하고 밤잠 못 이루는 것보단 자, 그러면 정말 예. 배우 정말 큰 배역이 왔어요. 예. 근데 감독의 주문은 뭐냐면 상대 여자 배우랑 예. 정말 둘이서 제대로 된 케미를 위해서 해외에 가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로케 촬영을 하고 배드신도 있어, 배드. 둘이서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느낌을 주문했어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배역인데 와이프가 그거는 정말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에서 청룡 영화상을 탈 수 있는 아주 큰 배역이에요. 여기서 그 얘기해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달콤한 유혹이 온다면.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인생의 선택이 온다면. 다음에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꼭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아니, 그냥 얘기하기 전에 왜 내가- 미리 그렇게 솔루션을 주시면 제가 어떡해요? 가정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요. 일이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한 건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그 순간도 있고 또 때로는 진짜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고를 당하거나 뭐 업무가 바뀌는 비서 입장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사장을 볼 거예요. 그건 대단히 부당하죠. 그건 리더십의 치명적인 겁니다. 저는 아까 그 답 드릴게요. 힘들잖아요. 남자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차가 아니라 안 돼. 그랬어요. 북미 협상처럼 2차, 3차. 2차, 3차, 4차 당신 잘 되는 거보다 뭐 그러다가 결론은 많이 얘기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 할 거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와이프랑 사는 것도 저한테는 영화예요, 지금. 장르가 뭔가요? 공포 영화인가요? 미스테리 스릴러.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지는데 아내 얘기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저를 해고시키거나 영화 출연을 안 해도 아내가 불만일 수도 있고요. 영화를 그대로 하거나 계속 비서로 근무를 시켜도 아내가 큰 불만족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양쪽에 O냐 X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내가 자기 관리 열심히 해서 날씬하게 예쁘게 해서 다른 회사 비서로 가는 거예요.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당신이랑 사는 게 지긋지긋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져갖고 걱정하는 분이 지금 이걸 왜 또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 일단 7.8개 오늘 계속해서 전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망하는 길이야 지금 얘기를 보니까 우리 육진수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상남자, 파이터. 우리 부부는 권태기를 각서로 극복했다. 각서? 상남자가 각서로? 예. 뭐예요? 아,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외모는 좀 이렇게 제가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사실상 누나들하고 컸어요. 누나들하고 커서 굉장히 섬세하고 조금 이렇게 여성스러운 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운동을 택했을 수도 있고 모델 와이프 어릴 적에 이제 저한테 시집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고 처음엔 제가 완전한 리드를 한 거예요. 이게 리드를 하고 그때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가 강해지는 거죠. 계속. 언젠가부터 제가 막 눈치를 보는 제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어느 날은 식탁에서 저를 굉장히 좀 무시하는 말을 해서 제가 오늘은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 진짜 남자가 뭔지.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안 했죠, 정말. 그게 남자다운 예. 정말 계속 참고 정말 보름을 거의 무건수행. 할 말만 딱 하고 그래. 아, 톤도 조절해서. 그래. 저희가 각방을 잘 쓰지 않는데 제가 무슨 한이 있어도 항상 같이 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와이프가 이제 애기들 방에 가서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했던 패턴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와 이렇게 침대가 넓었네 하고 스스로 계속 위안 삼으면서 밤 늦게 안 자고 영화 보고 저만의 그런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이겨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름 지나니까 너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업증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너무 와이프랑 얘기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제가 살살 미끼를 좀 더 던졌죠. 말을 걸어라? 근데 와이프가 딱 오더라고요. 흰 종이와 볼펜을 가지고 대표다. 저거 이거 뭔데? 화해하고 싶으면 각서 써. 와이프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다. 세다. 어떻게 쓰면 돼? 어떻게 쓰면 돼? 맞죠? 보여줘요. 마음에서는 계속 쓰지 마. 자, 신수야, 밀당이야. 여기서 지면 계속 끌려가. 이젠 잡을 때 됐어. 근데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쓰면 되는데. 뭐 쓰는 1항부터 몇 항, 숫자, 이미 일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이제 해달라는 대로 다 썼죠. 더 가정적인 남자들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야 된다. 육진수 씨가 의견 낸 건 없었어요? 그 조항 중에? 각서에 그런 게 있죠.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뭐요? 이거면 됐어? 근데 그 이후로 가정에 행복이 왔어요. 아, 잘해주나요? 네,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하는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 어떡해. 뭐 아내가 알아. 여보 한나야. 또 말한다. 또 말한다. 영상 편지 보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희가. 말해. 또 스스로. 당신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번 나 끝까지 잘할 테니까 각서는 이번으로 끝내자. 여보 사랑해. 너무 귀여운데. 남자예요, 상남자예요. 근데 난 너무 귀여워. 대박. 남자죠. 아내랑 말하고 싶어서. 아니, 그럼 너무 귀엽지 근데 않아요? 보름 전에 자기가 화내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럴 거라 말하고 그랬는데 싶어서. 보름 후에 이걸 각서를 썼다는 게. 이걸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왔는데 제가 거기서 다시 전쟁 모드냐 이제 평화 그렇지, 모드냐인데 그래요, 맞아요. 아이고. 이제는 좀 화해해야겠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잡혀 사니까 뭐 선배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편해요? 와이프한테 잡혀 사는 것도 행복일 수도 있겠다고. 와, 우리 황세현 씨가 이 얘기를 해주면 그렇지. 그냥 이기는 거라니까요. 이기는 나의 와이프를 꼭 내가 내 스타일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와이프 스타일에 맞춰주는 것도 사실 내가 이긴다고. 이겼던 설계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잊고 싶은 거. 저는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이만큼 해, 그럼 너도 이만큼 해. 이런 게 있잖아요. 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보상 심리가 없어요. 난 굳이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부딪힐 수 있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나는
내가 이만큼 할게 넌 이만큼 해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상관없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어요. 근데 아까 보름 정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달 정도 넘게 얘기 안 했어요. 너무 혼자 있는 게 좋았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앞에 얘기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저도 사실 가만 보면 이랬대 저랬대 해요. 네, 저도 왔다 갔다. 사람이 그런 거지 뭐. 그럼 사람이 그런 거지. 어떻게 다 자기 말대로 살아? 못 살아. 내일을 들려. 씨가 사소한 카드 그거는 많이 양보하실 거예요. 장수로는 엄청나게 아내한테 양보하고 절대로 죽어도 양보 못하는 가장 중요한 카드 한두 가지는 그래도 양보 못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없어요. 제 이론이 틀렸어요. 완전 물이 우리 예, 물 작전이에요. 아주 상당히 현명하신 분. 아까 강학중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가치관이 같으니까 이제까지 맞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 게 다 그렇게 다른 사람인데도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부는 정말 이거 하는 왜냐하면 음식마저도 잘 버티거든요. 우리 그거 그런 거 진짜 있잖아요. 중요해요. 이렇게 뭐 보고 맞아요. 먹으러 먹는 거 얼마 다니고, 중요한데. 뭐 그런 영화 거. 취향도 그러니까 그런 중요하고.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살고 있는 이유가 요겁니다 하는 게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예. 아이 같아, 아이. 아유, 또 아이. 우리 외동딸, 우리 효주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워도 아이가 쳐다보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 예전에 부부 싸움 했을 때는 그래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애랑 손잡고 있다가 효주야, 만약에 엄마가 다른 사람이 오면 어때? 그러면 으아!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장난도 쳐봤는데 결국은 전 그래요. 있었구나. 약간 말 속에 뼈가 있었어요, 이번에. 결국은 아이한테 한번 테스트 해봐. 연습시킨 거야. 엄마, 아빠 사이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건 네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때문에 저희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역시 가족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부부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하고 말 않고 2, 3일 있다 보면은 애들이 영화표를 끊어요. 네, 엄마, 가족이. 아빠 보고 네, 가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들도 같이 가자고 해서 영화 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다 보면 또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애들의 힘도 중요하고 가족의 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따로 또 가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늘 함께 해야 된다든지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필요할 때 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 각자 생활 지내고 처음에는 이렇게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따로 또 가치가 서로 잘 되면은 그러면은 길게 잘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화위복이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1일 날 새벽 4시에 새벽 4시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따로 자거든요. 남편이 새벽 4시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너무너무 어지럽대요. 막 지붕이 막 돌아가고 혈압이 뭐 300인가 얼마로 막 올라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119에 연락을 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갔는데도 계속 어지럽고 약간 구토도 나고 저는 순간적으로 아 이게 그 뇌졸중이구나. 그 좀 야 큰일 났다. 돈 못 벌어도 건강한 남편이 낫지. 응? 돈도 못 버는데 뇌졸중 돼갖고 병원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사냐 막 이 생각이 막 덜커덕 나면서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남편한테 닥달하고 뭐라고 잔소리했던 게 너무 미안해지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지금까지 그냥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뇌졸중 검사를 다 했는데 뇌졸중은 아니고 이석증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그렇게 돼서 훨씬 더 좋아진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저녁에 남편하고 올해는 부부 회복의 해다.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정말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가끔 이렇게 그런 뭔가 이렇게 전화위복의 위기가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딱 오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수가 없어요, 내 팔자에. 저는요, 실은 369 이렇게 해가지고 권태기가 온다고 했었잖아요. 한 6년 차였던 것 같아요. 아이도 없고 남편은 계속 이제 승진하고 저는 남편 뭐 내조한다고 지방 다니면서 이제 방송국을 이제 떠나서 이제 전혀 이제 제 일이란 것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나도 나라는 사람, 나의 자리를 찾고 싶어 하면서 제가 유학을 가겠다고 뜬금없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단호하게 가려면 애 낳고 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근데 애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난 몰라. 애 두고 애만 놓고 그리고 갔다 오든가 말든가 난 신경 안 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협박이죠. 애 있으면 저 못 갈 거 알거든요. 그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그 애 낳고 가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유학기를 망쳤고요. 이제 9년 차에 아이가 생기긴 했는데 역시나 이 모든 건 아이 때문에 이저까지 연결해서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경상도 남자를 앞에 가고 있으면 애가 아빠 손을 잡고 왜 다리 질질 끌려가면서 엄마 붙잡으려고 아빠! 그러면 질질질 끌려가. 네, 그러면서 중간에 메롱메롱 매달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둘 사이를 이렇게 엮어주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